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5월 24일이죠. 5월 24일. 이제 이번 달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네요. 그리고 주말에 저 뭡니까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끼어서 그리고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죠. 또 3일 연휴네요. 3일 연휴나 마나 뭐 그냥 또 뭐 방콕이겠죠. 방콕. 아무튼 아, 날은 계속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지하상가 쪽은 아직도 시원해요. 하여튼 그 위에하고 지상하고 기온이 맞춰지려면 아마 한 1, 2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살만하긴 합니다. 어, 위에는 질질 끓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밑에는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한 20, 20도 초반 정도? 20도 초반 정도?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어,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좀 덥다고 하는 얘기도 잠깐 좀 들리는 거 보면 어, 제가 그 뭡니까 그 뭐 이것도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더위에 상당히 좀 강하다고 해야 됩니까? 땀도 일반인에 비해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흘립니다 제가 겨울에. 그 아무튼 그래 좀 여름을 뭐 겨울도 좀 그렇지만 어, 여름을 일반 사람보다는 좀 그렇게 무덥다는 생각 없이 그 뭡니까 그 지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물론 이것도 제 이제 나름의 어떤 그냥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저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원 빨간펜에서 제가 전집 배송 일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전집 이 책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전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제일 무거웠던 게 단독으로 단독으로 한 30kg 정도 되는 박스가 있었고 그 평균 한 10kg 이상은 되죠. 어, 그런 거를 이제 한 4년, 4년, 만 3년? 만 3년? 그죠. 만 3년 한 5개월 정도? 어, 사시사철 이제 배달을 했는데, 뭐,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이 이제 특히 또 이 전쟁의 피해가 전혀 없었고, 그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피난민들이 그냥 많이, 거의 대부분이 눌러 살았기 때문에,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빌라라든가 이런 집들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쪽 말로 까꼬막이라고 하죠. 까꼬막. 심한 비탈길, 경사로, 그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중턱에 지어진 그런 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 한 5층짜리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5층까지 그 무거운 책박스를 짊어지고 한 뭐 심할 때는 한 5번, 6번씩 왔다 갔다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뭡니까 이 에어컨 트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 더운 여름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도 헤객거리면서도 제가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러니까 딱 에어컨을 틀 때가 언제냐면은 비 올 때하고 터널에 진입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그런 날이 아니고 맑거나 흐리거나 할 경우에는 에어컨을 절대 안 틀고 그냥 양쪽 뭡니까? 창을 그냥 완전히 내리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한 여름을 한 3번 4번 인제 지냈던 게 어 겨울을 그렇게 무덥다 생각 안 하고 넘기는 어떤 그런 인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한 4년 여름은 4번 정도 지냈죠. 4 번의 여름을 거치면서 인제 그 더운데도 에어컨 바람에 인제 노출을 거의 안 시켰으니까 그냥 그 뜨거운 햇빛 다 받아가면서 그 땀을 하루에도 그러니까 땀을 아마 바가지로 받으면은 한 10 바가지 이상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게 인제 어 이제 일을 했던 게 아마 더위에 상당히 강인한 체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정도 돼 가는데 그만둔 지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위에는 상당히 강하다는 거. 올여름도 아마 뭐 크게 무리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남들은 지금 뭐 초유의 더위가 몰려올 거다 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데 뭐 저는 크게 더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이 추운 겨울에도 뭡니까 보일러 한번 안 틀고 지내니까 하여튼 괜찮아요. 어 어제는 이 더듬어 DNA가 위험을 보였는데 오늘은 인제 좀 더 광범위하게 어 빨갱이들의 DNA의 위험이 오늘도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다들 뭐 그래 뭐 검찰, 경찰 보고 막 경찰은 일단 쪼끔 인제 논외로 치더라도 검찰 보고 "왜 빨리 이재명을 구속 안 하냐." 막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어 일단 뭐 굳이 인제 그래 윤통까지 안 가더라도 한동훈까지 안 가더라도 어 이원석 총장이 지금 어 수사를 막 속도내서 빨리 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뭐 혐의가 쪼금 나온다고 해 가지고 바로바로 막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그 이유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심각해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혐의가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뭡니까 녹취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 탄압이라고 막 덮어 씌우려고 하는 새끼들인데 어설프게 그런 게 쪼끔 혐의점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바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하면 이 빨갱이 새끼들이 들의 어떤 이 공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의 10배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 측인 인제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이 논리가 쪼금 취약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떠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저거 뭐지? 뭔가 진짜 뭐 좀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막 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갔을 때쯤 돼서 압수수색을 하고 또 쪼금 간을 봤다가 또 하고 그게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좀 깝깝하고 할 거예요. '왜 빨리 못 잡아 놓냐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정욱이도 지금 뭐 그러니까 빨리 그 뭐 저 김남국이 폰하고 막 컴퓨터하고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아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 증거인멸 충분히 하도록 냅둬 그냥. 지금 검찰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증거는 지금 뭡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적인 발상에서 보면 압수수색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전이나 30년 전 같으면 서류가 없어지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디지털로 전환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뭐냐면 휴대폰도 중요하지만 이 휴대폰이 자기는 나름대로 만약에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안드로이드만 기준으로 보죠. 안드로이드 폰을 쓰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구글에 로그인이 돼야 돼요. 구글에 로그인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뭐 네이버에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도 연결시키고 막 카카오에도 연결되고 막 이게 다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인지를 하건 안 하건 거의 어디엔가로는 동기화가 돼가지고 자료가 저장이 된다니까. 그게 이 지금 디지털 시대의 그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은 뭐 단점이 될 건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은 오히려 지금 거의 완벽하게 뭐 소위 말하는 초연결 시대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편해요. 자기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카톡을 보냈든지 뭐를 보냈든지 했던 게 어딘가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다니까. 폐기를 한다고 해서 100% 폐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디를 틀면 지가 뭐 폰을 폐기를 하든 말았든 어디를 틀면 어떤 부분을 틀면 뭐가 나올 거다. 이런 게 거의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냥 굳이 막 뭐가 좀 혐의가 나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댄다고 해가지고 빨리 압수수색해야지. 물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서중의가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떠드는 거는 분명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받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왜 검찰이 이 수사를 안 하고 있냐고 막 떠들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그래 씨발 빨리 해야 되는데 뭐하지? 검찰 경찰은 뭐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부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씨발 뭐 우리 편끼리 있는 데서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왜 빨리 못 잡아냈냐고 이 같은 편 아니냐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소위 이 보수라는 것들은 이 대가리를 쓸 줄을 몰라요. 전략 전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 1년쯤 지났으면 지금 윤통과 그 사단이라고 불리는 윤사단들의 그 수사 스타일이라든가 이거 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파악을. 아니, 도대체 그딴 머리로 씨발 뭐 사법 고시는 어떻게 패스하고 변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여론을 형성하고 잘 때는 종편에 나가서 패널로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빨리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왜 안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 아, 그래, 뭐 저렇게 뭔가 많이 나오는데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그래 한참 무르익었을 때 영장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뭐 영장이 기각이 된다든지 하면 또 그 뭐 법원 물어 뜯어야지. 그런 식으로 이 작전을 펴나가야 되는데 그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런 생각이. 그냥 마치 지가 급하니까 빨리 저기 수사해가지고 빨리 적폐청산해야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발 좀 성급하게 나대지 좀 마. 그러니까 뭐 윤통하고 윤사단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그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지가 씨부리 싶은 대로 그냥 씨부리는 거예요. 씨부리는 거. 하기사 그 정도 뭐 판단할 능력이 됐으면 뭐 아유 아유 진짜 또 뭐 그래 얘기 길게 하면 또 막 했다니까 일단 넘어가죠. 그리고 윤통의 그 외교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야 정말 이 문재인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빨갱이 DNA. 어제는 뭐였습니까? 더듬어 DNA. 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성추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DNA가 맞아요. 빨갱이들의 DNA가 맞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혀 학습을 할 수 없는 뭐 곤충 같은 거 아니면 일반 뭐 그 외에 그 무슨 그냥 뭐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류도 마찬가지고 뭐 사냥을 하고 뭐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도 안 했는데 거미는 거미집을 아주 멋들어지게 짓고 뭐 개미도 개미집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그 침수도 안 당하게 짓고 그거는 그 모든 정보가 DNA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그 DNA에 입력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빨갱이들이 더듬고 추행하고 뭐 강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또 약간 저 격가집니다만은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용어 정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딱 세 가지 성희롱, 성추행, 강간 이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강간이라는 말 절대 안 쓰잖아요. 이게 지금 빨갱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성폭행이니 뭐 성폭행, 성폭력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 용어 정의를 똑바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다고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성희롱, 말로 하는 거, 성추행, 더듬거나 만지거나 하는 거, 강간, 끼우는 거.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어디서 그렇게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사람들이 바로바로 정보가 입력이 된다고요. 그런데 뭐 대충 쓰잖아요. 그 성폭력이라고 했다가 성폭행이라고 했다가 뭐 성추행이라고 했다가 성희롱이라고 했다가 막 그냥 두서없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확하게 어떤 수위로 그 나쁜 짓을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발 이거는 이런 건 진짜 정확하게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또 얘기가 좀 갔는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쓰레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의 그 저기 DNA가 이거예요. 돈, 돈. 성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2020년에 잊히고 싶다고 막 떠들어댔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게, 그러니까 대입 6개월 전이니까 21년 뭐 한 중반쯤 될 거 아닙니까? 영화 문제입니다를 만들기로 확정 짓고 1억을 지원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1억을. 그 또 이걸로 이제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 영화제 측에서 하는 말이 참 진짜 가관이죠.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색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참.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 위선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끊임없이 이 위선적인 어떤 모습들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게 바로 윤통 때문이라고요. 윤통. 이거는 윤통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홍준표가 됐다고 칩시다. 이런 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러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 쥐도 해쳐먹기 바쁠 텐데 이재명이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이런 거 다 묻혔지. 협치한다면서. 그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뭐 홍카콜라 뭐 어쩌고 에라이 씨 아이고 한심한 아이고 이 그래 그런 새 그래 아이고 그 홍카콜라 그래 그런 새끼가 그래 이제 그 취임 1주년 날 이재명이하고 앉아 가지고 히끅거리면서 그래 뭐 대통령 보고 뭐 정치력이 없다는 둥 김기현이 보고 뭐 옹졸하다는 둥 아유 참 씨발 그런 치매에 걸린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치매에 걸리고 술 취한 치매 노인네. 술 취한 치매 놓친네. 똥 사지르고 다니고 있잖아 지금. 여기저기. 그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이게 바로 빨갱이 DNA야. 빨갱이 DNA. 이건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빨갱이는 DNA 속에 이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아직도 지지하는 것들도 아니 자기가 낸 세금을 갖다가 저렇게 막 빼먹고 막 그 탕진하고 아니 초밥 사 먹고 또 뭡니까? 뭐 이발소 가는 데 쓰고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뭐 법인카드 들고 가가지고 쓰고 하는데도 지지하지. 왜냐? 걔들 유전자 속에도 그게 당연하다고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제도 그래 그 영상 올렸더니 또 저 한 놈이 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뭐 빨갱이 타령하냐고. 그 딱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 8년 정도 전에 그렇죠. 8년 정도 됐죠. 아마 그게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뭐 다른 사업한다고 했던 분을 그 당시에 이제 이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자기 한번 지인 만난다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던 거죠. 요즘에 빨갱이들이 많대요.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빨간 맛이 심하게 나는 놈이었으니까 속으로 그랬죠. 아니 씨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 어제 그 댓글단 그 새끼하고 똑같은 멘트를 제가 속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빨갱이 다르냐고. 근데 이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멘트가 똑같아. 나오는 멘트가.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빨갱이 타령이냐고. 아니 씨발 지금 눈에 보고 있잖아. 거의 씨발 지금 한 40% 정도가 그냥 진짜 빨간 맛이 심하게 들었잖아. 아니 그리고 그래 아침에 그 채널A에 그 보면 김진기에는 빨간 맛이 조금 덜한 것 같던데 그 뉴스 탑10을 진행하는 그 새끼 그 김종국입니까? 김종석인가? 뭐 하여튼 걔는 보니까 빨간 맛이 좀 많이 나더라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특히나 특히나가 아니고 뭐 저 김준일이나 뭐 저 누굽니까 이성훈인가 빨갱이 새끼들 나와가지고 그 새끼들 개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보수 쪽의 패널이 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핑퐁식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어 김준일이나 이성훈이 같은 새끼들이 반론을 하는 거는 거의 끝까지 다 들어줘.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런데 이현종이나 정미경이나 소위 보수 쪽에 나온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 나온 패널들이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면 한 번쯤 듣고 끊어.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새끼는 빨간 맛이 좀 많이 나요. 김종석인가 그 새끼는. 김진은 좀 조금 덜합니다. 근데 뭐 씨발 그래 뭐 조중동이 씨발 뭐 보수고 뭐 아이고 씨.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봐봐. 세상을 외눈박으로 보지 말고 두 눈으로 한번 냉정하게 쳐다보라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고? 빨갱이 천지인 때잖아 이 새끼들아. 어? 이런 게 빨갱이야 임마. 겉으로는 엄청나게 선하고 엄청나게 청렴하고 엄청나게 지적이고 엄청나게 공정한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온갖 탐욕에 젖어가지고 세금 빼쳐무 후원금 받아서 그것도 유용해. 그것도 모자라서 책 내가지고 책 팔아먹어. 개 키우는 값 안 준다고 개 갖다 버려. 아유 쓰레기 새끼들아. 그딴 새끼들을 아직도 지지하는 게 그러니까 니들도 빨갱이가 맞는 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 DNA 속에 빨간 맛이 완전히 들어있는 거야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그리고 이 보세요 경향신문 겁니다. 그러니까 겨냥이라고 해야죠. 개견자 써서 겨냥신문이라고 불러야죠. 강제동원 피해자 돕는 시민단체가 조폭이라는 당신에게 어제 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죠. 어, 저기 뭐야, 배상금 받으면 20%를 우리한테 주라. 이 얼마나 돈에 미친 쓰레기들입니까?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봐. 응? 니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여기서 하는 그 논리 그대로겠지. 이 보면,
승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혹여 배상금을 받는다면 그 일부를 다른 피해자를 돕고 강제 동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사용하다는 피해 할머니와 시민들의 약속이 약정서의 전부다. 그런데 인권사업, 인권지원사업, 이 인권이라는 게 빨갱이 인권 말하는 거 아니야.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이런 돈으로 만든 게 뭐 문재인입니다. 내지는 그 저기 박원순이 뭐 첫 변론? 그래 뭐 하다 이제 씨발 다음에는 그래 부천시 그 새끼들 시의원 그것도 이제 미화를 시킬 거 아니야. 야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아니 그런 걸 보면서도 그게 지지가 되냐? 그따위 놈들을 갖다가 공천해가지고 시의원 만들고 하는 게. 그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는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DNA야, DNA. 권력을, 권력이 없을 때는 온갖 뭐 선량한 척, 뭐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청렴한 척, 온갖 행세를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일반 너희들 같은 새끼들 돈 쪽쪽 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권력을 주면 온갖 그 국가 그 저기 기관에다가 빨대 꽂고 세금 쪽쪽 빨아먹고 그게 이때까지 보여왔던 빨갱이 새끼들이잖아.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그게 빨갱이 아니면 뭐야? 어?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그래 처음에는 그래 뭐 잘 모를 때는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쏘가 넘어가지만은 아니 지금 특히나 그 문재인 5년을 거쳐오면서 온갖 역겨운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에 더러운 이런 비리를 그렇게 봐와놓고도 아직도 지지를 해? 이게 또 말도 안 되게 걸리니까 아 20분 현금액 걸 갖다가 그 공익 사업에 쓰기 위해서 무슨 공익 사업? 아니 돈은 필요 없다며 씨발 것들아. 어?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돈은 필요 없고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며. 그런데 왜 이걸 10년도 더 전에 약정서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아니 10년도 더 전에 약정서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냥 쇼 좀 하고 그래 뭐 어쨌든 이제 반정부 투쟁 졸라 하고 그래도 이제 뭐 돈을 어떤 형태로든 받을 거니까 그 돈 또 그 중에서 또 20%또 우리가 착복해야지 이거잖아 씨발 것들아. 그 아까 채널 뉴스 보니까 뭐 집까지 찾아갔다며 돈 내놔라고. 야 참 쓰레기들. 그 어제도 그렇고 그 댓글 단 이 빨갱이 새끼들아. 너희들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너희들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게 있나? 아니 최소한 그래 그렇게 댓글 달고 하면서 뭐 알바 비용으로도 물로도 한 최소한 한 3, 400 버냐고 한 달에. 아니 씨발 그 최소한 그래도 그 정도 한 달에 번다면 그걸 내가 이해는 해줄 수 있다. 이해는 해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지 장기를 씨발 팔아먹고 있는데 그 지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팔아먹는 걸 지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지지를 계속 해줘? 야, 참.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정명석이 난 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옹호는 못 해주지만 욕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신천지, 대순진리회, 뭐, 그러니까, 천주교도 뭐, 그렇고 뭐, 개신교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사이비야, 뭐, 일반 저기, 걔들이 말하는 사이비나 뭐, 저거들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단지 세력이 크고, 뭐, 그냥 역사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받은 거지. 아니, 막말로, 씨발, 뭐, 대순진리회가 만약에 어떠징더라도 뭐, 진짜 뭐, 한 4, 500만 명이 정도가 대순진리회, 저기,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회원이라고 해야 돼, 뭐, 신도라고 해야 돼. 신도라고 해야 되겠죠. 신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 거의 한 10%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명 중에 한 명이 대순진리회 신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처럼 사이비 대접을 받겠어요? 안 받아. 신천지. 그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뭐 진짜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천지가 지금처럼 뭐 사이비다 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막말로 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처음부터 그 정통으로 인정받았었나? 아닐걸?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제가, 그니까 15년 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등록된 신도 수가 85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85만 명요. 85만 명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그 숫자로만 따졌을 때, 시, 어, 시로만, 그러니까 일단, 그 뭡니까, 서울하고 6대 광역시 빼고 7개 도시를 뺀 시 단위에서 아마 한 7, 8번째 아마 들어갈 거예요. 거의 100만에 육박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6대 광역시까지 다 빼고 나서 100만 넘는 데가 뭐 그렇게 많습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수원, 창원, 그 다음에 경기도 쪽에 뭐 한 서너 개 있겠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인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신도가 급증을 하니까, 많이 생기니까, 그게 그냥 정통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뭐 신도수가 뭐 수천 명 단위 정도가 정도랄 것 같으면은, 그 지금 뭐 정식으로 뭐 그 어디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지. 그래, 어쨌든.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보다 더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런 새끼들을 옹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정명석이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몸 바치고 돈 갖다 바친 것들을 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래도 걔들은 지금은 깨우쳐가지고 소송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뭐야? 자기 장기가 빠져나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와 박수 치고 물개 박수 치면서, 그리고 다음에
개마이, 이딴 조선일보 보도 굴욕 외교 프레임 전환용이다. 참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아니 지금 지지율이 씨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뭔 어느 죽을 굴욕 외교 프레임 전환용이야. 어? 그 여기 보시면 단체는 소송 시작 경위와 관련해 2012년 10월 소송을 시작할 무렵 소송 대리인단은 공익소송을 위한 재능 기부를 하고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전신 근로정신대모는 시민단체로서 재반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원고들은 법정에 나서서 역사적 증언을 하기로 의기투합해 소송을 시작했다. 그래, 이 말대로면 당연히 재능 기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소송에서 이길지 질지 또 소송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승소에 경제적 이득이 생기면 원고들은 그중 20%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역사 개선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아니 이걸 왜요? 그 이길지 질지 뭐 아무것도 뭐 그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이런 약정을 하냐고. 야, 이 쓰레기 새끼다. 순수하게 재능 기부한다면서. 재능 기부한다는 그 시점에 왜 이런 약정을 하냐고. 어이 빨갱이 새끼들. 댓글 한번 달아봐봐. 어? 재능 기부한다고 했잖아. 저 봐. 공익소송을 위한 재능 기부를 한다고. 근데 그래 이길지 어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20%를 내놔라고. 아니 그럼 이 당시에도 어차피 그 지금 그래 저도 솔직히 강제동원 이런 말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어차피 이때도 뭐 거의 뭐 80, 그 10년 전이니까 당연히 80, 최소 80이었겠죠. 그 놓친 애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면서 사인 받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얘기해가지고 도장찍기 했을 거야. 우리 보통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좀 덜합니다만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험약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져 있는 거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막 보험 계약 체결했잖아요.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뭐 알릴 의무가 두고 막 이런 게 막 생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아니 80대 노인한테 노인이 뭐 이 글을 뭐 제대로 읽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뭐 대충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도장 찍으라고 했겠지. 도둑놈의 새끼들, 이 쓰레기 새끼들.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 언론 동원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쳐 씹으는 거 아니에요. 소송의 시작이 그러했다. 소송의 마무리도 공익적이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도 공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어? 씨발 쓰레기 새끼들아. 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 배상금이든 보상금이든 뭔가 받은 후에 어 자발적인 어떤 기부에 의해서 뭐 이런 어떤 공익 사업을 할 수도 있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로 만약에 문구를 넣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어. 이 씨발 것들아. 근데 아예 20%라고 못을 박아놨네. 이게 공익이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돈에 미친 빨갱이 DNA지 이 씨발 것들아. 어? 어떻게든 약자들을 갖다가 현혹시켜 가지고 돈 뜯어먹어야 된다. 저 약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대정부 투쟁을 해가지고 어차피 투쟁을 하면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쓰레기 새끼들.
조금만 기다려, 쓰레기 새끼들아. 차근차근 다 정리될 거야. 빨갱이 새끼들. 그 여기 보면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를 두고는 전화로 설명드렸지만 유족 일부는 약정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밝혀 소송 대리인이 이달 초 내용 증명을 통해 약정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게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다룬 내용 증명 발송 경위다. 이 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당연히 잘못이 있지, 씨발라마. 아니, 그래, 이때 만약에 이렇게 약정을 했다더라도, 씨발 것들아. 너희들이 뭐라고 했어? 정부 배상안 합의 안 해준다며, 쓰레기 새끼들아. 어? 아니, 앞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해놔놓고, 그러면, 이렇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씨발라마, 그러면 전혀 그냥, 그래, 따로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관심을 끊든지. 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런 부정한 돈이라며, 어? 부정한 돈이라며. 부정한 돈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20%삥 뜯어 씨발 것들아. 어?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그러니까 그 제발 좀 얘 빨갱이 새끼들아 댓글을 좀 제대로 좀 달아봐봐. 그냥 지금도 빨갱이 탈이냐고 개소리쳐 씹으지 말고. 어? 절대로 정부에서 주는 돈은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해자가 주는 돈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래, 그 인정할 수 없는 돈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삥을 뜯냐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어? 이 행위 자체가 너희들이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잖아, 이 씨발 것들아. 어? 쓰레기 새끼들. 하여튼 조금 기다려. 차, 순차적으로 정리될 거니까. 그리고 한글래. 강제동원 시민 모임 배상금 일부 약정은 다른 피해자 지원용이다. 아니, 다른 피해자 지원용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피해자들한테 어쨌든 보상금 다 갈 건데, 뭔 다른 피해자, 뭐 다른 피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끊임없이 씹으리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들의 특징이잖아.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 일부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돌아가신 원고 중 한 분의 유족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 고인과 맺은 약정을 소송을 승계한 유족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자 의무라고 설명했다. 판결금 중 5,126만 원 달라 내용 증명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는데 생전에 고인이 약정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렸다면 좋았을 테지만 만약 알리지 않았다면 유족이 약정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뭘까요? 여기도 얘기하잖아. 알리지 않았다고? 그건 몰랐다는 얘기야.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당연히 앞뒤가 안 맞잖아. 부정한 돈, 이제 뭐야. 정부에서 주는 이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새끼들이. 그렇게 했던 새끼들이 뭘 씨발 정부에서 보상금 받으면 그 20% 내놔라? 이 말이야?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어 전화로 유족에게 약정에 대해 설명해드렸지만 유족 중 일부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해 소송 대리인은 해당 유족들에게만 이달 초 내용 증명의 약정서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유족들에게 이러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는 문의도 있다. 소송 원고들은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에 나섰고 약정 체결에 동의했다.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고 유족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게 소송 대리인단의 상인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원고의 유지를 유족들이 따를 것인지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거 한 발 빼잖아요. 이 쓰레기 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 이 빨갱이 맞잖아.
맞잖아, 빨갱이 새끼들아. 댓글을 한번 달아봐봐, 이 새끼들아. 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댓글 달지 말고 어제도 계속 얘기하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좀 해보라니까. 어? 난 동마빙 가는 새끼 듣고 있냐? 내가 봤을 때 오늘도 보니까 어제 올린 그또세 개가 딱 그 실효요가 달렸던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새끼 계속 이 영상이 올라오면 와서 아마 실효요 누르는 것 같아요. 혹시 옛날에 그 소프 이 새끼가 또 그렇게 하고 있나? 버러지 새끼들. 그 프레시안 강제동원 피해자 돈 보고 소송했다는 조선의 어깃장 월 80만 원 벌려고 이제 자기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논리를 내세우죠. 여기 보면은 약정서에 적시된 그대로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약정금은 누군가의 수고에 대한 보답이나 답례가 아니며 취지가 공익이고 사용주도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이 빨갱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면 그게 다 그냥 공익이고 다 그거야. 자기들이 법인카드 갖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사 먹는 거 그거 다 공익을 위한 거야. 마사지 받으러 가고 그게 다 공익을 위한 거예요. 오이파로 간 것도 씨발 공익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리고 저 성추행한 거 그것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겠지.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응? 공익이 뭔데? 그래 박원순이 그 저기 다큐 그 쓰레기 다큐 만들어 가지고 그래 박원순이 무죄라고 항변해 주는 그게 공익이야. 쓰레기 새끼들. 근로증진대 할머니가 뭐 쭉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위민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치에 대한 감시도 가능하겠다. 이제까지 이게 가능하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송 원고들은 10년 가까운 일본에서의 소송과 마찬가지였지만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일이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돈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 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소송에 대한 수임료 없이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거 어쩌라고 씨발로마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돈 한 푼 받지 말고 해. 쓰레기 새끼들아. 뭐 공익이 어쩌니 개소리쳐 씹으면서 삥땅 뜯으려고 하지 말고 씨발놈들아. 에라이 빨갱이 새끼들. 소송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2억 원의 20%를 가져가라고 20년 동안 소송을 이어왔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손에 떨어지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물타기 본질 흐리기 아닙니까? 논점 흐리기. 원고 한 명당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약 17만 원이다. 약정을 한 원고가 총 5명이니 전체 금액은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약 83만 원이다. 소송 대리인과 시민단체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나누면 이 금액은 더 적어질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2021년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변호사는 평균 소득이 높은 직업 50개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평균 연봉은 8천만 원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중요했다면 진작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을 관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됐을 것이다. 그래 평균 연봉은 8천만 원인데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새끼들은 이렇게 안 하면 김남국이 말 맞잖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새끼들이 많잖아. 씨발놈들아. 그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교거리가 안 되는 걸 가져와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흐리기를 하냐고 이 쓰레기 새끼들아. 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봐봐. 김남국이 뭐랬어? 100만 원 벌기 힘들라며. 그래, 빨갱이 니들 수준이 다 그거야, 임마. 이런 걸로 어떻게든 비비가지고 삥땅 치지 않으면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벌잖아, 새끼들아. 실력도 족도 없어가지고. 누가 너희들 같은 새끼들한테 돈 있는 새끼들이
돈 있는 놈이면 너 같은 새끼들한테 누가 씨발 변론을 맡겨. TV에 나와가지고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리고 있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힌 돈 있는 놈이면 씨발놈들한테 너 같은 새끼들한테 변론을 맡기겠냐고. 미쳤어, 이 새끼들아. 당연히 이렇게 붙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뭐 국가로부터 지원받든 후원금을 받아서 하든 그래 이거 다 그러니까 저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때까지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다고 막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그 후원금 받은 내역 가지고 또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새끼들. 실력도 젖도 없는 새끼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버틸 수 있었는지. 신민모임 역시 이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혹이라도 경제적 이득에 먼저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이 일은 처음부터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소송뿐 아니라 소송 외에 일본 원정활동 그 외 다양한 활동에 쏟은 많은 시민들이 노력과 땀 시간은 감히 금전을 환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금전을 20% 환산해가지고 씨발 받아내려고 이렇게 약정서를 작성했냐 이 쓰레기 새끼들아. 에? 쓰레기 새끼들. 이게 바로 빨갱이, 견항, 개마이, 한글레, 프레시안 대표적인 왜곡 조작 보도에 선봉에 서 있는 빨갱이 신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옷 갈아입고 앵커 멘트 받고 KBS 왜곡 보도 지적에 화면 받고 이거 어제였습니까? 그 빨대왕을 보니까 그래 저 KBS의 무슨 기자인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계속 나올 거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통이 스타일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KBS 내부에서 제3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지적을 하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이슈화하고 그러면 이제 뭐야 이거 왜곡했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내리에 KBS 저 왜 내가 시청료를 내지? 여론이 조금씩 들끓을 거 아니에요. 또 열받을 거 아니야 국민들이.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떠들게 될 거예요. MBC 것도 나올 거고 뭐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이것도 안 되겠네. 그럼 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또 당연히 또 뭐 윤통이 또 뭐 국무회의나 어디에서 또 얘기를 하겠죠. 이런 왜곡 조작 방송을 하는 곳에 이 국민 세금을 국민의 그 돈으로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왜곡 편파 방송, 조작 방송하는 이런 방송사에 수신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하면, 그러면 또 당정에서 또 보조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전부 지금 불리한 언론 지형에서 함부로 하면 역풍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온갖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다 보게 해가지고 웬만한 국민들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와, 이 개새끼들, 이거 진짜 누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 때, 좀 또 윤통이 나서서 한마디 딱 하면, 명분을 윤통이 지게 되잖아요. 지금, 뭡니까, 이 민노총 이 파업에 대해서도, 그래, 파업하고 막, 너희들끼리 막 온갖 짓 다 해봐라. 막 해놔놓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만 앵앵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뭐 오늘도 뭐 이재명이가 하는 말이 민주노총 파업으로 무슨 민주주의가 훼손됐냐, 뭐 어쩌나하는데, 당연히 훼손되지, 씨발로마. 아무데나, 씨발, 지 그거 꺼내놓고, 씨발, 오줌 싸고, 길거리에서 술 처먹으면서 막 싸움이나 하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게 이 씨발놈들, 웬만한 동네 시정 잡혀도 그렇게 안 해, 이 새끼야, 요즘에. 조폭도 그렇게 안 해, 이 새끼야. 그냥 양아치 새끼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쓰레기 새끼들.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들었을 거니까 크게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할 거면 옷을 씨발 맞춰가지고 하든지. 이제 이거 확실한 증거니까. 소리 말하면 빼박이야, 빼박 이거. 불쌍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일 거라고요. MBC 마찬가지. YTN도 마찬가지.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언론이 이렇게 개새끼들이다. 왜곡하고 조작하고 아무렇지 않게 막 한다.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바쳐야 되겠냐고.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힘든데 한 달에 2,500원씩이나 되는 돈을 내가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한테 돈을 갖다 바쳐야 되냐고. 그리고 SG발 폭락 키움증권 압수수색.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키움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검찰, 그다음에 경찰, 박지원, 수훈 압수수색. 국정원 채용 비리 수사. 박지원과 서훈이 재임 시기 내부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24일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재임 시기 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오후에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 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이 전직 원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어제 박지원이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했죠. 하루 만에 압수수색 막 또 언론에서 막 그렇게 쓰가리고 있죠. 예언이 집중한 것처럼 탄압하는 것처럼 무슨 씨발 말도 되도 않는 소리야.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지. 씨발 지원제가 워낙 많으니까 씨발 압수수색 들어올 때쯤 됐다.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닙니까? 경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캠프 콜센터 운영자 압수수색, 추가 금품살포 포착.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 4월께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일당 식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된 상황을 새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검찰은 윤사단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어디를 수사하면 증거인멸을 저기들이 무슨 짓, 어떤 형태로 증거인멸을 하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그 길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디를 들고 어디를 들면 무조건 증거가 나오게 됐다. 아무리 지가 증거인멸을 한다고 막 시간을 많이 줘도 증거는 무조건 남아있게 됐다.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죄지은 놈들은 워낙 그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거인멸 못합니다. 어딘가의 서버에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아무리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 윤사단의 검찰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를 들면 어떤 증거가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왜 빨리 막 안 하냐고.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하려고 하다가는 체한다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집요한지 목격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아니래, 씨발. 이런 새끼들한테 함부로 혐의점이 그냥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리익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 한다? 큰일 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 저 새끼는 지 얼굴이 촬영된 아마 포르노가 나와도 저 조사한 거라고 얘기할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관석이 진술서 내고 묵비권 행사. 이건 오전에 나왔던 겁니다. 주중 구속영장 유력하다. 그냥 딱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래, 뭐, 배운 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그대로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반부패 수사 2부에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진술서를 냈다. 진술서에는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렸다. 윤 의원은 12시간 넘게 이어진 조사에서 자금 조성, 전달 경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 개입 여부, 수사를 묻는 말에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똑같잖아요. 그래 뭐 그게 어디 가겠어요? 이 DNA 박혀 있는 거라니까 이거. 이거는 학습한 게 아니고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DNA 힘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댓글을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툭하면 구속영장 천공은 소환도 못해 근건희와 최원수는 조사도 못해 그냥 민주당 의원들은 마구 구속영장 쳐 그냥 민주당 망하게 하려고 용선다 계급놈들 툭하면 나쁜 짓들 하니 툭하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아니겠니? 똑바로 살아와라. 검찰 무섭지 않다. 하여가 못된 인간들이야. 이거는 그래 이제 개딸이 이제 적은 거죠. 그런데 요 밑에 거 이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쯤 되면 도이치 사건은 나올 때 됐는데 이러고 나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이거 나왔잖아. 보세요. 15, 16분에 나올 때 됐는데 하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그냥 구분하기 쉽게 보수 진영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개딸들 몰려와가지고 도이치는 할 거다.
그런데 요 밑에 달린 댓글 박범계한테 물어보라니까 이 뭡니까?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얘도 흔히 말하는 보수가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이걸 개딸이 봐서 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요 뒤에 거 안 본 거지. 요거만. 그러니까 개딸 욕할 거 없다니까 씨발 것들아. 이거 봐. 이쯤 되면 도이치 사건은 쌍따옴표로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됐는데. 그 바로 나오잖아. 이 얘기를 한 건데 얘는 지금 개딸이 올린 거다 생각하고 박봉계한테 물어봐라잖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여야, 보수, 진보, 뭐 좌우할 거 없이 이래놓고 뭐 개딸들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는 개딸들은 뭐 지능이 떨어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 봐봐. 니들 지능은 이 그냥 제가 딱 그 증거를 들이밀잖아요. 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이거는 지금 개딸들을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개딸인 줄 알아. 참. 그리고 그래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저도 궁금해요. 통과가 저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뭐 그냥 꽃놀이 피해요. 부결이 되면 국민 분노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 뭐 그냥 검찰은 또 룰루랄라 하면서 그래? 알았어. 또 10명 정도 더 특징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10명 순차적으로 부르겠지. 그럼 한꺼번에 또 10명 체포동의야. 그럼 당연히 또 걔들은 모른다고 잡아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체포동의안 보낼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만약에 윤관석이 이승만이가 부결이 되면 나머지 10명도 당연히 부결이 되겠죠. 그 정도쯤 되면 국민 분노가 진짜 일이 될 거예요. 아니 녹취록까지 나와 있는데, 아니 녹취록에서 이름까지 특정했는데 저기에 나온 놈들을 분명히 소환했을 텐데 그거 아니라고 잡았대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응원만 하고 빨갱이 물어 뜯으면서 그냥 그렇게 좀 지내다 보면 다 그냥 어느 순간에 요 빨갱이 새끼들 다 정리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크라, 폴란드, 러시아의 교통장막을 한국에 투자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몰랐는데 그 원희룡이 지금 폴란드에 가 있다고 하네요. 그 보세요. 지금 이런 게 기사에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1년 동안 장관, 특히 외교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막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어디로 뛰어다니면서 멋빠지게 지금 돌아다녔다니까.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폴란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입을 모아 3개 바다 이니셔티브 투자를 요청했다. 이는 아드리아해, 발트해, 흑해 3개 바다로 둘러싸인 12개국을 철도, 도로, 항만으로 연결해 공동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러시아에는 교통 장막을 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과 23일 바르샤바에서 만난 폴란드
인프라부의 안드레이 아담칙 장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차관은 3SI에 대한 한국 정부 기업의 관심을 요청했다. 3SI에는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1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영향권 아래 개발이 뒤처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유럽 국가들이 도로, 철도,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면서 함께 발전하는 사이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 간 교통, 물류량 연결이 약해 발전이 더뎠기 때문이다. 이에 폴란드, 크로아티아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 교통, 물류, 디지털 인프라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여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러시아의 교통 장막을 친다는 의미도 더해졌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빼고 모든 동유럽 국가가 연결되는 철도, 도로, 항만 종합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통의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것이다. 원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는 3개바다 이니시티브에 대한 한국 정부 기업의 적극적인 자문과 투자 참여를 요청했다며 곡물뿐 아니라 건자재, 원자재가 오고 가야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에 전쟁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자유항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 조선 강국인 한국이 지지해달라는 요청이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재원 확보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안으로는 전력 등 에너지 공급 문제와 파괴된 도로 복구를 언급했다고 원 장관은 밝혔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랬더니 또 댓글을 좀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투자라는 것은 이익을 보고 하는 행위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내놔라 하는 건 아니다. 고본다.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국민들은 전세 사기에 전기, 가스 요금에 주고 나가는데 뭘 자꾸 해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빨갱이 새끼들입니까? 아까 미국도 10억 달러 투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당장 이 돈을 받아오지는 못하죠? 그러면 인프라하고 건설해주고 차츰차츰 이쪽 경제가 활성화되면 아니 그래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뭐 뭡니까 무슨 공장이든 뭐든 이런 게 막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공장도 짓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장사치는 오늘의 이익에 집착한다고 하지만 저도 장사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업가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장사치 그러니까 딱 이게 장사치 마인드잖아. 장사치 마인드. 그 빨갱이 새끼들은 이렇게 장사치 마인드로 그냥 이게 빨갱이 DNA예요. 빨갱이 DNA. 국가 운영을 하는데 이 장사치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아, 저 같은 그냥 코딱지만한 가게 하는 놈이야. 그래 장사치 마인드로 해야지. 특히나 가뜩이나 요즘 힘든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폭렬치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뭐 어디 되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인프라고 주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보세요. 한국 곡간이 씨발 곡간이다 곡간. 바닥이다 세금 올리는 중이다. 바랄 걸 바라야지. 물론 이쪽도 사업이 될 수 있으나 러시아와 해야 할 크디 큰 사업이 너무도 많은데 그걸 나눠치면 뭐하냐. 러시아하고 뭐 씨발 뭐하게. 이 빨린 새끼들하고 뭐하게. 그 중국하고 해가지고 남은 게 뭔데. 대표적인 게 그 롯데마트잖아요. 다 틀리고 나왔잖아. 그게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돈에 환장한 빨갱이들. 여자에 환장한 빨갱이들. 여자만 보면 바지 내리고 덤빈다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얘들 이거 DNA라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듯이 처음에는 했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장기 팔아먹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장기를 팔아먹는데도 인지를 못해. 그게 지금 얘들이 딱 하는 댓글에도 딱 표현이 되잖아요.
네 집 팔아 해줘라. 우린 쓰지도 못할 인프라인데 왜 저기에 투자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명석이 JMS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JMS에 빠져가지고 몸 주고 돈 주고 했던 것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고, 얘들.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권도 사실상 무산된 마당에 차라리, 아니,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아니, 이게 북한하고, 북한이 그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북한하고, 북한 쪽으로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쟤들이, 그러니까, 저, 전체주의 체제가 제거되지 않은 이상에, 얘들하고 시베리아 연결철도 이쪽을 경유해가지고 연결해서 줄 건데요. 빨갱이야, 빨갱이. 그냥 가스관 시켜, 어물증대. 나라에 빚이 많다고 연일 떠들면서 무슨 돈이 나서 도와준다고 하노? 한국이 이득도 안 될 동유럽 거지들 도와주다가 한국이 먼저 나잡아지겠네. 그래, 북한 도와주다가 지금 나잡아질 상황에 처해서 이 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야. 지금 빨갱이, 김정은이 밑닦아 주다가 지금 나라 꼴 이렇게 이 모양 됐잖아, 이 쓰레기 새끼야. 한심한 새끼들. 밖에서 헛새 부리다 국민들 죽어나는 것도 모르고 찢죠. 이걸 어떻게 이겨야 돼? 모르겠고. 선진군 정예원 포기하고 개도국으로 내려가자. 그래야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미친 새끼들. 아휴, 그러니까 대만한테 GDP 따인 게 씨발로마 문재인 때문이야, 이 쓰레기 새끼야. 대만한테 GDP 따인 게 지금 보면 작년 통계인데, 작년 통계면은 씨발라마 문재인한테 따져야지 왜 윤통한테 따져, 이 쓰레기 새끼야. 이 빨갱이 새끼들. 참,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라고요. 이런 진짜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어야 될 수준의 나라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 윤통이에요, 윤통. 그리고 위험한 중국 대신 성장성 있는 한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몰려온다. 왜 보세요. 뭐 굳이 뭐 내용은 안 읽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 신문에서만 좀 나오고. 중국, 야이 빨갱이 새끼들아, 여기에 대해서 말 좀 해봐봐. 어? 여기 봐봐. 글로벌 장비 업체 한국 러시가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제재로 커진 중국 리스크는 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은 이날 오전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두 번째 제조 연구 혁신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ASM은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청 증착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다. 보세요, 이거 네덜란드 저번에 EU 갔을 때 작업 쳤잖아. 1년 동안 작업 친 성과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걸만 제대로 내보내도 윤통 지지율이 50%는 금방 가지. 50%는. 근데 이런 건 보도를 제대로 안 하지.
벤자민 로 ASM CEO는 전날 국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ASM에서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은 유일하게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폴드를 생산하는 곳으로 그 수요가 늘고 있어 추가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것이다. ASM뿐만 아니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램리서치와 네덜란드 ASML 등도 동탄과 용인 등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보세요. 이거 언론에서는 전혀 제대로 보도 안 하잖아. 지금도 여전히 뭐 미국에 퍼줬니, 뭐 일본에 퍼주고 있네. 뭘 퍼줬는데, 이 새끼야. 미국에 퍼준 거는 니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이 저 개새끼가 2021년인가 가가지고 퍼준 거고, 씨발라마. 이 닭대가리 새끼들아. 이 아메바 새끼들아. 이번에 국무장 방문 가가지고 그냥 주둥이 하나로 씨발라마 전 세계 사로잡았잖아. 정상들이 씨발 오면 막 반갑다고 웃으면서 노래 잘 들었다고. 그게 정치고 외교야, 이 씨발놈들아. 외국 나가가지고 씨발 영어 한마디 못해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씨발 그 뚱뚱이 집 마누라하고 씨발 제일 구석에서 씨발 그냥 멍청하게 아니면 씨 화장실 갔다고 하면서 사진도 씨발 찍도 안 하고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 에이 빨갱이 새끼들. 다시 읽어볼까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투자 확대에 나서는 데에 대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 등 투자 가치 외에도 중국 사업 및 투자 부담을 들기 위한 차원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전 공정 장비 분야 1위인 AMAT 등 경기도 일대 메모리 장비 R&D 센터 건설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반도체 식각 장비 부문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램스 리서치는 작년 4월 경기 용인 지국 산업단지 R&D 시설을 개소했다. 2021년에는 화성에 제3공장을 설립했다. 미국 KLA 역시 한국 내 R&D와 사무조직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일본 장비사들도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도쿄 일렉트론은 작년 2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R&D 시설을 증축하기로 했다. TL은 노광 공정에 필수적인 트랙 설비 분야 세계 1위다. 이 밖에도 일본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 고쿠사이 일렉트론과 반도체 식각 측정 장비를 만드는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해 슈퍼얼로 불리는 ASML도 동탄 1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400억 원을 투자해 EUV 관련 부품 등의 재제조 설비, 시설,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서는 뉴 캠퍼스를 조성한다. 내년 12월 완공의 목표다. 최근에는 용인시에 있는 스플러스 글로벌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 내 EUV 라이브 모듈을 갖춘 글로벌 트레이닝 센터도 열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피트 베닝크 ASML CEO는 뉴 캠퍼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협업 관계는 물론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일어났다. 이 같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국내 투자는 자사의 연구개발, 생산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협력사 동반 성장,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반도체 사업장은 물론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가 왕성될 경기도를 거점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글로벌 장비사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찾고 있다며 중국 리스크 영향을 비롯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 시장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윤통 효과다, 이 씨발놈들아. 그럼 너희들은 또 여기서 요걸로가 얘기하겠지. 뭐 재작년에 어차피 또 하기로 돼 있었던 거다. 족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철수했어, 이 새끼야. 윤통 아니었으면. 쓰레기 새끼들.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트집잡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차피 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기는 뭐가 돼 있어, 이 새끼야. 윤통 안 됐으면 새끼야. 철수했어, 임마. 중국에 씨발 뭐 중국 똥군형 빨아대는 새끼들한테 뭔 미련이 있어가지고 씨발 그 정축하고 하겠냐고 철수하지.
당연히. 차라리 중국을 가지, 병신아. 아니, 니 같으면 저 시진핑이 씨발 똥구녕 빨아대는 그런 나라에 와가지고 주사를 왜 하냐, 병신아. 그냥 차라리 중국에 가서 주사를 하지. 병신 새끼들. 투자 러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방산, 뭐, 컨텐츠 막 될 거고. 마무리하면, 뭐,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윤통의 당선덕이다. 윤통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빨갱이들이 이 더러운 짓거리들이 남김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고요. 이 유럽, 일본, 뭐 북미, 이 자유민주 진영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게 윤통덕이고 윤통효과입니다, 이게.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쟤들 정치판 싸우게 만들어 놓고 물밑에서 끊임없이 장관들, 이 실무자들, 전 유럽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뺑뺑이 시켜가지고 실적 내놔라, 이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그렇게 발로 뛰어다니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적폐청산은 윤통의 시간표대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지키만 보면서 박수나 쳐주고요. 보세요, 그냥 선관위, 뭐 경찰, 봐, 경찰도 그렇게 그냥 방치시켜 놓으니까 국민들이 아니 인터뷰를 하면 전부 다 아니 경찰 뭐 하냐고. 그러니까 바로 때 맞아서 딱 한마디 하니까 갈자로는 이제 윤통이 짓지. 아무리 뭐 저기 뭐 노동 탄압이 지랄을 해도 이제 안 먹힌다니까. 왜냐? 못 볼 걸 다 봤거든, 씨발. 아무데나 오줌 싸지르고 고성방가에 술 처먹으면서 막 고래고래 시어 고함 지르고 싸우고 출근도 못하게 씨발 길 다 막아놓고 그 뭐 만약에 그 법률 개정안 이제 만약에 올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야. 그 반대해. 윤통도 반대하기를 바랄 거야. 그럼 더 이제 국민들 열받을 거야. 그리고 법원에서 또 뭐 저기 또 뭐 그 뭐 경찰에서 이제 제동을 걸면 또 뭐 행정부문에 또 소장 넣겠죠. 그럼 또 행정부문은 또 허가해 주겠지. 내 또 씨발 그래.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또 국민들이 또 좀 더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윤통의 효과입니다. 윤통의 효과. 모든 것은 윤통의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만 보내시기 바랍니다.